경향뉴스TV 주간 한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석, 서다민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 알아봐야겠죠? 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는 상황에서 신춘년 새해를 맞이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죠? 일단 신규 확진자는 10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연말에 실시했던 그 특별 방역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 사나흘 동안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는 있어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섣부른 판단은 이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장소에서 여전히 감염 우려가 도사리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1200명대를 육박하고 있고 양주시의 한 육류 가공업체에서도 직원 18명이 추가 확진되며 누적 감염자가 6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밖에 장례식장과 병원, 학원, 음식점, 교회 등을 연결고리로 한 집단 감염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도 여전히 높아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신규 사망자 규모가 매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도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15명이나 된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처음 일가족 3명으로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이제 15명을 넘어섰는데요.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영국 남아공발 입국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하고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내 입국자의 음성 확인서 제출 등 대상 범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확진자가 100명만 나와도 큰일이 났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요 며칠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정부의 방역 정책이 형평성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얼마 전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더는 정부의 방역 정책을 따를 수 없다는 이유로 거세게 항의한 이후 정부가 새로운 방역 대책을 내놨는데요. 정부의 방역 대책에 따라 지난 8일부터 모든 실내 체육시설은 9인 이하 돌봄 교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초 정부는 체육도장업에 속하는 실내 체육시설만 문을 열게 했는데요. 체육도장업의 종목은 대한체육회 소속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등 7가지인데요. 특공 무술이나 킥복싱 등의 체육도장은 제외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권투는 되고 킥복싱은 안 되고 네. 또 태권도는 되고 특공무술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네. 네, 정부의 방역 대책이 왠지 좀 허술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 문을 열 수는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타당성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개선키로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실내 체육시설 중에서 9인 이하 돌봄 교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같은 곳은 아이들이 아니라 주로 성인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인데 영업을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에어로빅, 당구장 등은 주로 성인들이 이용하는 실내 체육시설이라 실효성 없는 조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교습을 하면 문을 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영업 허용 조치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키즈 카페에 어른들만 오라고 한다든지 애견 카페에 애견이 아닌 사람들만 들어오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조치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일로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일이 발생했다고요? 네, 말 그대로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대참사가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미국에서 시위대 수백 명이 의사당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21세기에 그것도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는 미국에서 그런 뭐 대참사가 벌어졌다는 게 참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시위대는 친트럼프 지지자들이라고요? 네.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의회의 대선 결과 승인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했는데요. 미 의회 경찰은 체류탄을 쏘며 해산을 시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시위대의 난입으로 인해 상하원 합동회의는 중단됐고 의원들과 회의를 주재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긴급 대피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특히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의회 경찰 1명이 사망하는 등 5명이 숨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시위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시작됐던 얘기가 있던데요. 네, 오늘 20일 퇴임할 예정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 수천 명을 상대로 선거가 부정행위로 빼앗겼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뒤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악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의사당에 있는 모두가 평화를 유지하기를 요청한다. 폭력은 안 된다고 전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것은 시위가 아니라 반란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민주주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TV 생방송에 출연해 의사당 포위를 끝내라고 촉구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네, 특히 미국은 전 세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새해 들어 이 코로나 말고도 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세계가 대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 소식 알아보죠. 새해 한파가 역대 최강인 것 같은데요. 네, 새해 맞이와 함께 찾아온 올겨울 최강 한파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한 바람에 체감하는 추위는 고통에 가까울 정도인데요. 각종 방한용품으로도 매서운 추위를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며칠 서울은 영하 18.6도까지 내려가며 최근 20년 사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네, 정말 강한 한파가 아닐 수 없는데요. 눈까지 오면서 전국 곳곳이 뭐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어요. 네, 지난 6일 저녁부터 내린 눈으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중부권 일대의 일부 지역이 퇴근길과 다음날 출근길까지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주 산지와 호남 서해안 등 일부 지역은 주말과 휴일에도 폭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빙판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추위는 언제쯤 끝날까요? 이번 강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지역은 주말과 휴일,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는 계속될 전망이고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다음 주 초반까지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로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는데 이 강추위로 인해서 더 지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늘 주간 한 뉴스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 우리는 온 국민의 공분을 산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해야 했습니다. 바로 정인양 사건입니다. 얼마 전 정인양의 안타까운 소식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된 이후 온 국민이 울분을 토해내며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정인양을 추모했습니다. 경찰청장까지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사과를 하고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참담한 아동학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일 겁니다. 정인양의 묘소를 찾는 수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모여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해야 하는 불쌍한 아이가 없길 바라봅니다. 이번 주 주간 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